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특허만 보는 변리사가 나만 혼자 알기 아까워서 기업 소개하는 채널 치트키입니다. 오늘의 치트기업, 소부장업계에서는 체급이 조금 딸리지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슈퍼스타, 본업보다 잘나가는 부업을 가진 직장인들의 워너비 롤모델 유니테스트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 소개하기 전에 오늘은 먼저 에너지 관련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요즘에 지금 미국 이란전이다 석유 부족하다 말이 많은데 왜 이렇게 요즘 다들 에너지에 집착하는 걸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각국이 전부 AI 발전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미국이랑 중국은 거의 냉전 수준이에요. 근데 이 AI 학습이나 인프라 구축에는 전기가 엄청나게 든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아직도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석유 공급이 막혀버리면 AI 산업의 기본이 되는 반도체 생산부터 모델 학습까지 그냥 거의 올스탑이 된다고 보시면,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유가와 중동 상황에 민감한 상황이다. 그럼 이 AI라는 게 전기를 대체 얼마나 먹길래 이렇게 난리냐? 그러니까 LLM, 챗 GPT에게 질문 1회 할 때 구글 검색 대비해서 10배의 전력을 소모한다. 그러니까 LLM을 돌리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구글 검색을 했을 때보다 전력 자체가 사용하는 데만 10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학습시키는 데는 일반 클라우드 서버보다 30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에너지 요구량이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2024년 대비해서 2030년이면 2.3배 이상의 에너지.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하이닉스랑 삼전이 생산량을 늘리네 마네 이런 얘기 막 많이 하고 있죠. 이 캐펙스를 만약에 늘리게 되면 전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에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도 많지 않잖아요. 아마 데이터 센터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것까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전력 필요량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아마 또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SOFC, 요거는 연료전지죠. 그러니까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를, 그러니까 퓨얼셀, 연료전지에다가 넣으면 반응을 해가지고 물이랑 전기가 나옵니다. 요게 엄청나게 친환경적이에요. 물이 나오니까 다른 부산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설치가 굉장히 쉽습니다. 55일에서 90일. 그러니까 이게 두세 달 만에 그냥 발전소가 뚝딱 하고 나오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거는 설치하는데 지역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도시가스 배관을 바로 꽂으면 도시가스를 바로 정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산소랑 수소를 뽑아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게 발전 효율이 종합 효율 90% 이렇게 폐열까지 써서 좋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스를 쓰는 거다 보니까 이 연료 공급에 엄청나게 의존이 되고 기존에 있던 가스 발전소보다 오염물질이 안 나온다. 요 정도가 더 좋은 거지 엄청나게 발전이 더 많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OFC를 쓴다고 하더라도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건 그대로인 거죠. 결국 우리는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SMR,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지금처럼 핵 분열을 하던. 그러니까 원전으로 가야 AI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원전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잖아요. 규제도 엄청 심하고 아무래도 이제 방사능이나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건설에도 기술력이 워낙 많이 필요하죠. 3년에서 5년. 이 원전을 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도 굴리기도 하고 그 원전 요즘에 또 다시 재가동하고 원전 해체한다고 해가지고 관련주들 들썩들썩거리고 있죠. 오르비텍이라든지 우리기술이라든지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SOFC도 난리가 났죠. 블룸에너지가 엄청나게 작년에 올랐죠. 그러면서 관련주들 슈퍼캐패시터 만드는 비나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쪽에 밸브를 공급할 걸로 알려진 한선 엔지니어링, 아니면은 블룸에너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블룸에너지 총판을 맡고 있는 SK 이터닉스라든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쪽 관련주들은 다음에 한번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SOFC에서 SMR로 갈 때 중간 다리가 필요해요. 중간에 에너지를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애들이 결국 뭐다? ESS,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이 그나마 선녀다. 예. 풍력 발전은 만들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죠. 수력은 더더욱, 지열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태양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존 태양광의 문제가 뭐예요? 뭐 날씨 뭐 이런 거는 태양광의 기본적인 문제니까 발전 효율에 한계가 있어요. 기존의 태양광은 실리콘을 사용합니다. 실리콘은 발전 효율이 2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 맥시멈 효율이 2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을 쓰면 실리콘이 가장 잘 흡수하는 파장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따지자면 초록빛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바로 페롭스카이트. 요게 제가 그러니까 학부 시절 벌써 15년 전인데 그때 이게 대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런 구조의 이름이에요. 이거를 지금 2차원으로 나타낸 건데 실제로는 3차원이고 여러분 이거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형태의 산화광물이 태양빛을 받으면 전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흡수하는 광이 실리콘이랑 다른 광을 흡수한다. 요게 아주 핵심 맛돌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얘 실리콘보다 만들기도 좁고 요렇게 이제 고온의 복잡한 공정 없이 그냥 용액을 그냥 섞어 뭐 이렇게 교반기 같은 데다 넣고 쉐이키 해가지고 섞어 그러면 스스로 결정을 만들어요. 요 결정 구조가 안정적인 결정 구조라서 자동으로 그냥 만들어냅니다. 딱 한 가지 단점, 발전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니까 실리콘이 흡수하지 못하는 광을 흡수는 해주는데 발전 효율이 뭐 옛날에는 뭐 말도 못했어요. 막 6%, 뭐 4%, 10%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요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20%에 가까운 효율이 나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실리콘이 29%. 그러니까 실리콘 유사한 퍼센트까지 올라온 거예요. 연구소 단위에서는 26%까지도 나왔다고 하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패널이 딱딱해. 패널이 딱딱하니까 뭐 옥상 아니면은 뭐 유리 같은데 뭐 대면적으로 뭐 요 정도 붙일 수 있다고 치면 얘네들은 플렉서블하게 특히 그리고 얘네들은 또 재밌는 특징이 산소랑 수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까 산화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랑 단절될 수 있도록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비닐로 랩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 물질로 이걸 랩핑을 하면 뭐 태양광은 잘 받고 그리고 연질 성분으로 만드니까 이게 휘기도 좋고 접기도 용이하겠죠. 그래서 뭐다? 요걸 우주 태양광 발전에 쓰는 소재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앨런 머스크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 테마는 우주 데이터 센터랑도 묶이는 테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으로 작성해놨죠. 놓치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 두 개를 같이 붙인 태양광 발전 셀을 텐덤 셀이라고 불러요. 텐덤이라는 거는 전체 광을 다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던 광을 흡수해서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고 요 우주선 보이시죠?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쏘면 이제 지구의 궤도를 돌면서 발전을 하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바로 갖다 붙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주에는 이제 공기도 없고 물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주 방사선만 빼면 페로브스카이트의 수명이 확보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냉각에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는 극저온이니까 이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셀은 우주 데이터 센터를 위한 필수적인 발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기업 나갑니다. 바로 유닛 테스트. 원래는 반도체 메모리 버닝 테스터. 이게 버닝 테스터가 뭐냐면 극한 환경에서 메모리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장비예요. 요거 만들던 회사인데 여기 좀 이상해. 2011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 아까 제가 말했죠. 저 학부 때 요땐 페로브스카이트가 대유행이었다 이 말이야. 요때 양대 산맥 우리 재료공학부 학생들을 빨아들인 양대 산맥이 바로 이 페로브스카이트하고 그 그래핀 피드를 많이 봤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핀 연구하던 친구들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아무튼 2011년부터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을 엄청 열심히 연구해요. 저기 뭐 한전이랑도 같이 연구하고 아무튼 뭐 열심히 해. 엄청 열심히 해.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어. 엄청 열심히 하니까 뭐다? 결과가 나온다.
대면적 셀 기준으로 세계 최고 효율 20.6%. 이것도 좀 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의 한계 효율이 29%인데 29%만 돼도 써먹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 원래는 뭐 10%도 안 나오던 요거 가지고 요 그 뭐 산화물 요거 가지고 20%를 찍어버렸다? 이 대면적 셀이라는 거는 일반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험실 수준이 아니고 이제 발전 효율이 충분히 나오는, 발전 효율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셀을 구비를 했을 때 20%가 나왔다는 거니까 굉장한 수치죠. 실험실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를 넘기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요걸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연구를 이렇게 딥하게 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야. 게다가 요 위에 보이시죠? 요즘 새만금 산단 차세대 태양전지 제조 공장 1200억 부지 양산 거점 확보. 뭐 요거 보시니까 이게 약간 느낌 오시는 분들 있죠. 최근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얘네들 이거 여기다가 이제 새만금에 9조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한 달 만에 1루 쳤죠. 120% 정도 올랐나요? 여기 핫한 새만금에도 발 걸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력공사랑 파트너십 해가지고 공동 R&D 계속하고 있고,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R&D 누적 투자, 회사 그리고 뭐 정부 차원 이미 100억 넘게 투자를 했다.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들을 수주하고 있는 회사다. 15년 기술 투자의 결실이 숫자로 찍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은 양산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실내용 페로브스카이트 모듈을 양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요거는 작은 겁니다. 실내용이라서 발전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실내 조명만으로 전력을 자급해서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다. 요건 이제 IoT 쪽이나 이런 그 실내용으로 쓰기에는 좋겠죠. 근데 그러니까 페로브스카이트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렇게 디바이스를 양산하고 있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미약한 사이즈지만 실제로 제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게 굉장한 특이점입니다. 오늘 원래 이제 저희 치트키 채널 보시는 분들은 특허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특허 번호, 특허 뭐 권리범위 분석 뭐 이런 거 좀 이게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근데 약간 특허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거 초심 잃었나?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특허가 너무 많아요. 특허 200개가 넘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페로브스카이트 모듈을 진짜 이렇게 거의 세계 최초? 아니면은 거의 15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그런지 제조 방법, 페로브스카이트 자체의 제조 방법부터 모듈의 제조 방법, 이런 발전 모듈 제조 방법, 그리고 그 페로브스카이트 제조 기구,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법, 포트폴리오가 너무 다양해요. 요거는 유닛 테스트를 키프리스라는 검색 시스템에 검색만 해보셔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오늘 특허는 세세하게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유닛 테스트라는 기업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셀 발전 모듈에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제조 방법부터 기구까지 다양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것만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본업과 부업 과연 비율이 어떤가? 24년 기준입니다. 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본업 매출이 58%, 그리고 부업 매출, 부업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 부업 매출이 37.9%, 38%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38%. 그러니까 든든한 캐시카우로 이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버닌 테스터, 외산 대비해서 가격도 혁신됐고 국내 점유율도 3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조금 약하다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폭발적인 미래 동력. 태양광 발전소랑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양산하면서 이 전력난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좀 문제인데, 지금 영상 만드는 시점, 지금 오늘이 26년 3월 12일인데 이 시점에서 이 유닛 테스트가 HBM 하이닉스 버닝 테스터 수주 공시가 아직 안 났어요. 제발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의 기업 유닛 테스트, 반도체 테스트 기업,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이죠. 소부장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계의 유니콘으로 거듭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샀고요. 꽤 샀고요. 본업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물 떠놓고 기대하는 중입니다. 오늘의 치트키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 찍을 때는 유가가 $80 밑에 있기를 제발.